네, 박용환 원장님과 함께하는 한의학 이야기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또 하나의 대표적인 코 질환이죠. 축농증에 대해서 박용환 원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올려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네. 축농증 너무 흔히 듣는 질병이에요. 네. 앓는 분들도 꽤 많다고 하던데요. 네. 한의학에서는 이 축농증을 뭐라고 부르나요? 네, 축농증은 코 질환 중에서 비염과 더불어서 아주 대표적인 질환이죠. 예. 한의학에서는 코 질환을 뭐 축농증이나 비염이라는 용어보다는 비구, 비색, 예. 비연 이런 네. 식으로 불러서 네. 증상에 맞게끔 약간 차별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색 같으면 코가 막혔다는 뜻이고요. 네. 비연증은 이제 코가 고여가지고 있다가 가끔씩 쏟아지는 때를 비연증이라고 불러서 네. 조금은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어떻게 보세요? 양방에서는 이제 축농증의 원인을 당연히 염증이 오래되거나 네. 그 내 몸에서 염증이 진행되는 것이 그대로 지속이 돼가지고 농이 찬 것을 축농증이라고 부릅니다. 예. 말 그대로 쌓을 축자에 농자, 농이 쌓여서 있는 증상을 축농증이라 그러죠. 예. 근데 이제 원인 중에서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것은 감기를 오랫동안 방치했을 경우에 그렇고요. 예. 한의학에서는 그 경우에 왜 농이 왜 쌓일까를 의심해 보는 거예요. 네네. 그때 축농증이 생기는 부위가 부비동이라고 해서 부비동이라고 하는 예. 코 옆이나 코 위쪽에 예. 어떤 다른 공간들이 있습니다. 네. 그 공간에 농이 쌓이게 되는데 그 이유를 농을 밖으로 배출해내게 할 힘이 없어서 생긴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은 사실 기운이 허해서 농을 밖으로 배출해내가는 힘이 없으니까 생기는 거라고 보고 기운을 북돋워주는 방법들을 더 많이 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 쌓인 흔히 말하면 그러면 콧물 그렇죠. 쌓여서 농이 되는데 이게 배출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네. 여기서 배출되는 힘이 없으니까 네. 쌓여서 농이 되고 염증이 되니 문제가 생긴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는군요. 그 부비강 안에 네. 잔 섬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 잔털. 예, 잔털이라고 예, 보시면 예. 되죠. 그 털에 뭔가가 쌓이면 그 붙은 부분을 떼내기 위해서 운동을 하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재채기 나오죠. 예, 재채기를 하거나 뭔가 우리가 활동을 통해서 밖으로 뽑아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기운이 없으면 그 섬모들, 잔털들이 제대로 못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 그 부분에 농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겠죠. 예. 펌프하거나 네네. 밀어낼 능력이 없는 거군요. 네네, 기운이. 예전에 어떤 그 양말 CM송에 이런 거 있었어요. 발이 편해야 몸이 편하지. 그런데 사실 이 코가 답답하면요. 네. 아무 의욕이 없어요. 의욕도 없고 머리도 띵해지고 예. 굉장히 힘들죠. 감기 걸려서 코 막히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풀어도 편하지 않고 네, 맞습니다. 자꾸 뭐 삼켜도 시원하지 않고 네네. 그런데 근데 이거는 감기 증상처럼 잠깐 그러는 게 아니라 늘 코가 답답한 증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축농증 같은 네. 경우에는 감기는 보통 그 일주일이나 네. 뭐 길면 열흘 정도 내외에 낫게 치료하면. 되지만 축농증은 그것이 워낙 만성이 되어서 오랜 기간 동안 생긴 거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뽑아낼 힘이 없으니까 예. 그냥 내가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아이의 목소리가 변한다든지 네. 뭐 코가 코맹맹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는 거죠. 막힌 소리. 코 막힌 소리를 자꾸 하게 되고 머리가 네. 아프다든지 뭐 지끈거린다든지 냄새를 아예 못 맡는 아주 오래되신 10년, 20년 되신 축농증을 앓고 계신 분들은 냄새조차 못 맡는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그렇군요. 네. 그 원장님 그러면 증상을 좀 세분화해서 우선 첫 번째 코가 막힐 때고요. 네. 그리고 그 콧물의 양상이 네. 그 일반적인 감기일 때는 그냥 맑은 콧물이거나 약간 노란색을 띠지만 네. 축농증 같은 경우에는 농이 그 쉽게 말하면 고름이잖아요. 네. 고름이 쌓여서 있다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노란색이 아주 짙은거나 뭐 연두빛의 농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성도 더 있을 그렇죠. 거고요. 끈적한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코막힘이 가장 줄 거고요. 네. 대신에 이제 겉에서 바라보는 증상보다는 코가 이상해서 찾아가 봐서 정밀 검사를 해보다 보니까 네. 축농증인 경우가 아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군요. 겉으로 나타난 대표적인 증상은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감기가 네. 3주 이상 지속이 될 경우에는 조금 많이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몸이 안 좋으니까 으슬으슬 뭐 감기가 그냥 지속된다 이게 아니라 코막힘을 동반한 감기 증상이 네, 코감기가. 3주 네.
3주 이상 지속되면 그럼 어떻게 검사하세요? 환자가 와서 뭐 코 막히고 이런 고통을 호소할 때 1차적인 검사는 축농증이라고 해서 바로 듣자마자 아는 경우는 드물고요. 네. 먼저 비내시경을 통해서 보게 되겠죠. 그다음에 그것으로도 의심이 조금 더 되거나 네. 한 번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해야 되겠다. 뭐 의뢰를 보통 드려서 방사선과나 이런 네. 곳에 그 비염인지 축농증인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게 되고요. 그때는 보통 엑스레이 사진이나 네. 혹은 요즘은 CT로 많이 찍게 되는데 엑스레이는 약간 조금 네. 보기 힘들게 나와서 지금 CT 사진이 나오는데 이게 CT 사진인가요? 깨끗하죠. 전 예쁘다고 표현하는데 예. 지금 보시면 코 옆에 있는 부분이 상악동이란 부분이고 코 윗부분에 있는 부분이 전두동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네. 그 접평동과 사골동은 뒤쪽에 붙어서 잘 안 보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거는 그러면 색깔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색깔 중에서 양쪽에 까만 곳은 코 옆에 조금 검은 부분들이 공기가 통하는 부분인데 코라고 돼 있는 부분에서 검은 부분은 코 구멍 안쪽이고요. 코 양쪽 옆에 날개처럼 나비처럼 돼 있는 부분이 상악동이라는 부비동의 가장 큰 부분입니다. 윗부분에 살짝 뭐 사골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표시를 될 수는 있지만 잠깐만 그 전으로 돌아가 주시고요. 그 위쪽 부분에 조금 더 크게 뚫린 검은색 부분이 전두동 부분이라서 그 두 번째로 크다기보다는 중요한 부비동 부분입니다. 원장님 이 사진은 그러면 정면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렇게 단면이라고 봐야 하나요? CT를 찍을 경우에는 이건 정면인데요. CT를 찍을 경우에는 자세를 조금 누워서 고개를 들고 찍기 때문에 뭐 약간 자세가 특이한 자세가 있으면 코 사진을 찍을 때 그리고요. 그 자세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제부터는 이제 축농증 소견들이 조금씩 보이는데 요건 조금 흐릿하니까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앞서 처음에 봤던 사진은 정상인 사진이에요. 증상이 없는 사진이죠. 증상 중에서 비염은 약간 있어 보입니다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 옆부분이 염증이 많아서 하얗게 좀 많이 깔려 있고요. 상악동 부분이 조금 좁아지기 시작하죠. 이 정도는 CT 부분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축농증이라고 확실하지 않지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농이 찼다고 보는 거군요. 코 양쪽 옆에 지금 약간 하얀 비슷한 색깔 있죠. 지금 하얗진 않지만 약간 청색 비슷한. 청색 비슷한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 뿌연색 사진. 이 사진은 코뼈가 휘어진 사진입니다. 비중격 망곡증이라고 해서 코 사이 중간에 비중격 이 망곡 구부러져 가지고 생긴 콧물이 잘 배출이 안 될 경우고 지금 한쪽 편에 왼쪽이라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코가 농이 많이 차 있는 게 보이시죠? 이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보시면 코 양쪽 옆에 아까 검은 부분이었던 게 다 하얀색으로 차 있는 게 보이십니까? 저 부분이 바로 농이 가득 차가지고 이제 축농증이 완전히 돼버린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CT 촬영을 해서 보면 뭐 색이라든지 농이라든지 구조적인 모양 등으로 축농증을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거군요. 다음 사진을 요거는 이제 무록이나 용종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무록 사진이 무록이 있을 때 소견 정도로 보이고요. 그 사실 농이 전면적으로 차 있으면 오히려 농을 빼주면 되는데 무록 같은 경우에는 다른 조직이 생겨버린 경우고 더 심한 경우도 있지만 그 저런 경우에는 사실 치료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 다음 사진요. 이제 비내시경으로 그냥 간단하게 본 사진. 코 속 사진이죠. 그 지금 보이신 화살표 된 부분들이 농이에요. 농이 가득 차가지고 코에서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고 겉에서도 보이는 저런 정도고 비내시경으로 봐서 저런 정도가 있게 되면 아까 같은 엑스레이나 CT 사진을 의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정도 농이 찼다면 심각한 정도입니까? 아니면 초기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심각한지 초기인지라고 확신하진 않지만 이 정도로 보이게 된다면 조금 오래 지속되거나 진행됐다고 봐지고요. 지금 화면들은 그 다른 분께서 쓰신 한방 코치료에 관한 책에서 따온 것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렇군요. 글쎄 환자들은 이제 내원하면은 코 막힌 증상, 머리 아픈 이런 걸 가장 많이 호소하시죠. 그 다른 코 질환하고 어떤 다른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염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이제 코에 염증이 생겨서 콧물이 오래된다든지 하는데 그것을 구분할 때 콧물의 양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콧물이 너무 끈적하다든지 색깔이 안 좋다든지 간혹 코에 오래돼서 염증 냄새 그러니까 조금 비린내나 썩은 내 이런 게 나는 경우도 있고요.
냄새가 잘 안 맡아진다든지 두통을 동반한다든지 하는 증상들이 있고 알레르기성 비염 우리 지난 시간에 충분히 알아봤잖아요. 콧물이 줄줄줄줄줄 예. 콧물이 줄줄 흐른다든지 예. 아니면 재채기, 가려움 이런 것들 동반하니까 조금 구분되는 증상이 있긴 합니다. 막힌 것과 흐르는 것, 네. 풀었을 때 점성과 네. 색깔 이렇게 네. 구분을 할 수 있겠군요. 그런데 이제 코 풀었을 때 뭐 네. 피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게 다 연결돼 있으니까 중이염하고 동반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나요? 코피 같은 경우에는 충농증뿐만이 아니라 비염일 경우에도 코피가 충분히 날 수 있고요. 예. 속에 염증이 있으면 얼마든지 코피가 나는 거고 코피 같은 경우에는 코 외벽을 상처를 입히냐 안 입히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오히려 코 관리를 잘한다든지 저도 어릴 때 그랬지만 코피가 많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코를 후비어서 예. 아이들이 코를 많이 후비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진지하게 의논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아니, 코를 풀었을 때 농하고 같이 피가 섞여 나오면 생각에 이게 고름이 이제 피고름이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속에서 피고름이 생겼을 정도까지 만들지는 잘 않고요. 대부분은 코피는 이제 겉에서 나오는 게 더 많고 코의 혈관이 코 바로 들어가자마자 안쪽 벽에 제일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함께 섞여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섞여 나온다고 해서 충농증을 더 많이 의심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유스타키오관이라고 해서 코와 귀를 연결하는 관이 수평적으로 돼 있고 어른들은 약간 사선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코 질환이 있을 때 귀가 안 좋거나 중이염이 걸릴 확률이 당연히 더 많아집니다. 잘 넘어가니까.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감기가 오래되면 중이염으로 돼서 중이염이 되면 열이 더 많이 나게 되고 귀가 아프다는 소견까지 나오게 되니까 미리 준비를 하고 예방을 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 아이들 그 중이염과 코 질환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아이들이 코가 막혀 있으면 이게 이제 고름이 되고 염증이 될까봐 그 콧물을 빨아내는 콧물 흡입기가 있거든요. 그 빨아내주는 게 좋은가요? 그냥 두는 게 좋은가요? 그 같은 경우에는 콧물 흡입기 같은 경우에는 콧물을 빨아낸다고 해서 비염이나 충농증을 고쳐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코가 여기에 속에 가득 차 있는 것도 괴로운데 코 안쪽에 당장에 가득 차 있으면 굉장히 생활하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주 어린 아기 같으면 아예 표현도 못하는 아기가 우는데 콧물이 여기 이 거품이 나올 정도로 있다면 빨리 빼주면 편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콧물을 빼주면 내가 약간 편해지고 가벼워지니까 증상을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염증이라든지 충농증을 고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비동에 콧물이 고여 있으면 그게 나중에 염증이 돼서 뭐 충농증이나 부비동염이 된다고 해서 저는 이제 일단 좀 빼내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죠. 여기서 빼낸다고 해서 부비동에 있는 것이 빠져나오진 않아요. 부비동에서 나온 걸 빼려면 그 양의학에서는 수술까지 해서 여기다가 아예 그 부비동과 연결된 부분을 떼내버리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관이 형성돼서 흘러나오도록 만들거나 그냥 흘러나오게? 뭐 아니면 아주 특수한 수술 옛날에는 코를 아예 절개를 했는데 요즘은 약간 좀 쉽게 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방법까지 쓸 정도로 가득 차서 딱 굳어 있는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한의학에서 한약들을 쓸 때 아주 기운을 많이 내는 약들을 써서 얘들이 억지로 막 배출하게끔 만들어줘야 겨우 빠져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코를 푼다고 해서 해결되진 않습니다. 아니군요.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세요? 한의학에서 충농증이 생기는 농이 쌓이는 원리 자체가 원인 자체가 좀 전에 계속 말씀드린 그 충농증의 대강의 요지는 제 경우에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기운이 없어서 내가 쌓인 농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출해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크기 때문에 염증을 제거하는 것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알레르기성 비염일 때는 면역이라는 걸 자꾸 말씀을 드렸지만 이 면역 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세포 면역 이런 것들 면역이 굉장히 사실 복잡한 거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기운이 좋아지는 면역 그런 느낌 어떤 건지 아시죠? 일반인들은 오히려 면역을 기운이 나는 것을 면역이라고 더 생각들 하시는데 그런 쪽에 기운을 북돋워주는 약재들을 많이 쓰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섭취하는 약재들을 기운 쪽으로 많이 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조약재들을 써서 속에 있는 농도를 빼내려고들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황련이라는 약재가 있는데 우리 총천 흑색이에요. 두개골이 이렇게 있을 때 코 양쪽 옆에
있는 부분에 그 상악동과 저기 전두동과 네. 상악동이 이런 부분이 있게 되는데 요 눈 안와 안쪽에 코 안쪽에 있습니다. 네, 조금 앞으로 해서 보여드릴까요? 네, 예. 이 부분에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 예를 들면 황년이라는 약제가 있는데 되면. 황년이라는 약제는 굉장히 염증을 빨리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예. 그 약제들을 달인 것들을 면봉에 묻혀서 네. 코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게 되겠죠. 복용하는 게 아니라 네, 복용하는 방법도 물론 있지만 조금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해놓으면은 염증이 조금 빨리 제거가 되고요. 예. 섬수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독약 중에 하나인데. 정말요? 네, 두꺼비가 만들어내는 독극물 중에 하나입니다. 두꺼비에 독이 있다고 하죠. 예. 그것을 이제 특수하게 재련을 해서 네. 한의사들이 쓰게 만드는 약들이 있어요. 네. 그런 약재들을 깊숙하게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집어넣으면 황련 같은 경우에는 코 속에 염증이 빨리 제거되지만 네. 섬수 같은 경우에는 코 저기 안쪽에 있는 것을 뽑아내는 기능도 있어요. 예, 물론 여러 가지 약재들이 있지만 네. 좀 몇 가지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네. 전에 섬수하고 황련으로 네네. 코에 예. 전에 그 신이 같은 목련꽃, 거나 박하 이런 것들이 좀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네. 용뇌 이런 것들은 코를 좀 뚫어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약재들은 빨리 해결하게 해주고 농을 배출하게 만들어주는 약재와 그 다음에 내 기운을 끌어올려서 농을 스스로 빠져나가게 하는 약재들을 같이 혼합해서 쓰면 치료가 잘 되는 편입니다. 지금 이제 두개골을 들고 면봉으로 이렇게 치료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왠지 네. 코가 간지러운 그러세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에 길면 3년 정도 쭉 지켜보면서 네. 이제 3개월에서부터 쭉 지켜보면서 완치될 때까지 지켜보시면서 치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축농증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치료 기간이 그 알레르기성 비염에서 3년이라는 것은 집중 치료 기간 3개월 정도에서 예. 알레르기 질환들인 비염과 아토피, 천식이 내 면역이 완전히 안정이 되는 시기가 대략 3년이 걸리기 때문에 예. 쭉 지켜보는 그러니까 기간이고요. 한의원에 3년간 다녀야 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시죠. 네, 예. 축농증 같은 경우에도 내가 기력이 충분히 있는 특히 성장하는 기의 아이 같은 경우나 그런 경우에는 빨리 한 2달에서 3달 정도면 치료되는 경우가 많고요. 예. 내가 기력이 많이 떨어지거나 쇠하거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성장 발육이 부진한 경우에는 조금 더딘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성장기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이걸 한번 더 들게 되면 이 부분에 구멍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빨리 커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예. 그 부비동 내에 있는 농들이 커지니까 더 빨리 빠져나오겠죠. 예. 네, 그러니까 성장을 빨리 시켜주면 축농증도 조금 낫는 경향이 있고 예. 조금의 축농증이 있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조금 크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밥 잘 먹게 하고 꼭 약도 중요하지만 밥 잘 먹고 잘 자고 이렇게 되면 감기도 예방이 될 거고 네. 내가 농을 빠져나가게 하는 힘이 거기서 생기겠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자게 하는 것이 제일 1순위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하는군요. 네. 그 완화된 증상은 어떤 단계로 느끼나요? 맨 처음에 코막힘이 좀 덜하고? 제일 큰 증상이 코 막힘이기 예. 때문에 막혔다는 증상이 없어지고 코가 뻥 뚫리면서 네. 대부분의 축농증을 가진 사람들이 코맹맹이 소리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코맹맹이 소리가 없어지면서 원장님 저기 요즘 목소리가 좀 시원하게 들려요. 이렇게 하시고 네. 치료받았던 어떤 분의 말씀이 인상 깊은 게 하나 있는데 코가 뚫려서 머리가 시원해지니까 본인의 생각도 시원해졌다고. 네, 그래서 좀 창조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옛날의 작품과 요즘의 작품이 완전히 달라지는군요. 그래서 조금 많이 시원함을 많이 느끼시고 그다음에 감기도 훨씬 덜 걸리겠죠. 네, 예전에는 1년 내내 감기 걸린 기분이었다가 이제 코가 시원해지고 나니까 감기도 덜 걸리는 느낌이 든다. 아니면 걸리더라도 세상이 달라진 느낌이 그렇죠. 드시지 않겠어요? 인생이 늘 바뀌는 느낌이죠. 갑갑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가 당연히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두면 악화되겠죠. 당연히 악화되고 염증이 더 심해지거나 상악동 부분에만 생기면 그나마 치료가 빠른데 전두동이나 뒤쪽에 있는 저평동 사골동까지 들어가게 되면 냄새를 못 맡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어떤 분은 저기 요리하는데 냄새를 못 맡는다고 하시는. 그 정도가 냄새를 못 맡으면 사실 맛도 잘 못 느끼는데. 네, 그렇죠. 그 정도가 되도록
방치가 될 수도 있죠. 네. 한의학에서는 비현증이라고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게 뇌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예. 사실 축농증 같은 경우에 그 학생들이 축농증을 많이 치료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부가 안 되니까 집중이 안 되고 공부가 안 되고 자꾸 두통이 생기니까. 그러면 이제 코가 자꾸 염증이 생겨서 그것이 농이 쌓이게 되면 뇌에도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치하게 되면 할수록 당연히 더 심하게 걸리겠죠. 저는 평소에는 안 그런데요. 감기에 걸렸을 때 꼭 여기가 아파요. 코 옆이 아프고 심하면 눈 그리고 잇몸 위쪽까지 아프거든요. 그거는 부비동 부분에 염증이 생겨서 그렇겠지만 나으셨잖아요. 그것은 그 부분의 염증을 내 스스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나은 거고 그런 경우일 때 놔두게 되면 그 부분에 염증이 쌓이게 될 것이고 염증이 쌓인 것을 방치해 두니까 농이나 고름이 그대로 쌓일 거고 그것이 처음에는 요만한 구멍에서 조금만 쌓이다가 꽉 막게 되면 완전히 축농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감기 걸렸을 때 그런 증상이 있는 것은 부비동에 염증이 있고 감기가 나았으면 괜찮은 거고 그런 증상이 계속 지속되면 축농이거나 부비동염이 심한 그 똑같은 말이긴 한데 축농증이 돼버리는 거고 그것이 안 되고 면역이 나빠져서 그 재채기나 알레르기성 반응으로 가게 되면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발전하는 거고 그냥 단순한 비염이 오래되면 만성 비염이 되는 거고 그 부분에 그 위축이 돼버리면 위축성 비염이 되는 거고 비염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 코 질환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면역과 내 기운이 어떻게 되느냐가 한의학에서는 가장 큰 키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감기 걸렸을 때 급격히 갑자기 축농증 증상을 느끼는 것은 뭐 급성이라고 하고 뭐 만성이라고 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나요? 보통 그 감기일 경우에 때 비염이든 감기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 내외로 낫게 되면 그냥 단순 감기라고 표현을 하지만 3주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기간으로만 잡았을 때는 비염 증상이 시작됐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증상이 콧물이 막힌 증상과 코가 탁해지는 증상이 3주 이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축농증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의심을 해보고 코를 아까처럼 비내시경이나 그 비강으로 이렇게 열어가지고 봤을 경우에 농이 쌓이는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CT나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좀 더 정확해지고 그때 부비동이 막힌 증상이 있으면 축농증으로 보고 치료 방법을 전환하게 되는 거죠. 저희 아이가 지금 일주일째 코가 막혔다고 막 못 살겠다고 하거든요. 너무 답답하다고. 지금 일주일 됐는데 열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비염으로 발전할 확률이 지금 상태에서 비염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너무 그렇지만 이르지만 그것이 방치됐을 경우에는 비염으로 충분히 갈 수도 있죠. 한 2주 만에 나으면요. 나아서 코에 증세가 없으면 나은 거고 2주가 되었는데도 계속? 다른 증상은 없는데 코에 콧물이 자꾸 고인다든지 그런다든지 그런 증상이 남아 있으면 비염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3주가 넘기면 증상이 거의 자리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어른들은요,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코막힘이나 염증 증상이 좀 있으면 소금물을 만들어 가지고요, 코로 들이켜서 입으로 물레방아라고 하던데, 코로 소금물을 들이켜서 입으로 뱉어내는 거를 몇 번을 하면 뭐 증상이 없어진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런 민간요법 그건 뭐 민간요법이기도 하지만 사실 의사분들이나 한의사분들도 굉장히 권하는 방법이고요. 정말요? 지난 시간에 약물을 제가 통에 넣어서 코에 넣는 방법이 조금 더 진화시킨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기 아랍권이죠. 그 사막이 있는 나라. 그 나라에서는 사막이 항상 그 건조하고 먼지 있고 코에 항상 달라붙어 있고 또 건조한 나라이기 때문에 오일 같은 것들을 코에다 집어넣어서 흡입을 한 다음에 입으로 내뱉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세척이군요. 그러니까 비강 세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비강 세척액을 코로 집어넣었다가 상악동 부분까지는 물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기울이게 되면 안으로 약재를 집어넣어서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잘 각도를 조절하면 다른 부분도 흘러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상악동 부분을 씻어내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게 만드실 경우에
보통 생리식염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마 1% 이내의 것이 많은데 예, 약국에서 파는 그 식염수통 말씀이시죠? 0.8% 정도로 알고 있는데 생리식염수를 조금 더 강하게 3% 정도로 만든 게 있고요. 그것이 없으면 주겸을 가지고 3% 내외로 만드셔도 됩니다. 그것들을 너무 또 강하게 하면 코벽을 상하게 되니까 흡입을 해서 관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통 같은 걸 이용하셔도 되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려면 당연히 약재들을 재련을 해야 되겠지만 한의사처럼 그런 지식이 없으시면 주겸 정도를 가지고 아니면 생리식염수를 가지고 코에다가 집어넣어서 흡입을 한 다음에 입으로 뱉어내든지 아니면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코로 집어넣어서 비강을 세척한 다음에 스스로 뭐 남은 부분은 코를 푼다든지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약국에 그 코 세척하는 관 같은 거 파는 거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런 걸 응용하시면 됩니다. 그냥 소금물은 좀 위험한가요? 그냥 보통 소금은? 소금의 종류가 있는데 주겸 같은 경우에는 정제가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주겸은 좀 여러 가지 작용을 거쳐서 한의학에서는 약으로도 많이 쓰는 그 약재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주겸이 낫고요. 기왕이면 꽃소금 이런 거. 꽃소금은 물에 녹아 있는 상태면 괜찮은데 천일염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볶아서 쓰기를 더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시중에서 파는 그 천일염 외에 다른 소금들 가공된 정제염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쓰시면 안 되죠. 일반적으로 먹기에도 권하지 않는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다른 민간요법들 좀 있더라고요. 뭐 마늘, 뭐 양파 이런 것들 많이 먹고 양파는 또 냄새 맡으면 코 뚫린다는 분들도 있고요. 실제로 냄새를 좀 자극적인 걸 맡았을 때나 자극적인 것을 먹었을 때 코가 뚫리긴 하지만 아주 일시적인 경우고 오히려 매운 것들로 그런 것들을 처치를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더 나쁜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조금 담담하게 드시는 것이 좋고요. 아까 주겸 이외에 예를 들면 황련 아까 말씀드린 염증 내리는 약, 그다음에 백반, 고백반이라는 약재가 있어요. 들어보셨을 건데 그런 약재들도 농을 조금 뽑아내는데 도움을 주는 약재들입니다. 그다음에 과채라고 해서 그 왜 있죠, 왜 오이. 그 윗부분에 그 꼭지 이 부분도 농을 빼내는 데는 수세미 오이가 제일 좋고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먹나요? 즙을 내서 그 즙을 짜넣는 거죠. 코에다가 바르는 거군요. 바르거나 짜놓거나 뭐 아까처럼 세척을 하는데 응용을 하는데 이제 양이나 이런 것들을 가늠하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요즘은 한의원인에도 굉장히 그 비염 치료를 많이 하니까 주변 한의사분께 도움을 요청하시면 되실 거고요. 박영월 원장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에 말씀드린 그 혈자리를 누르는 방법 중에서 콧뿌리, 영향 위쪽 부분에 콧뿌리 부분 있죠. 여기. 그 부분 아까 그 뻐근하다고 하시던 그 부분에도 자극을 주시면 코가 일시적으로는 좀 시원해지고요. 누르나요 여기를? 꽉 세게 눌러주시거나 매일 아침 일어나서 몇 번 이렇게 비벼주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그다음에 혈자리 중에서 합곡 전에 기억나시나요? 5천만의 혈자리. 5천만의 합곡. 아주 효과가 다방면으로 효과가 있는 이 혈자리 같은 경우에는 기운을 올려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재로 따지면 인삼이라고 할까요? 아주 편하게 쓰면서 기운을 올려주고 위장에도 좋고 하는 그런 혈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쓰게 되면 코도 조금 뚫리고 소화도 좀 잘 되고 여러 가지 효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성이라고 해서 머리 위쪽 부분에 있는 어떤 부분을 누르게 되면 강하게 누르면 코가 뻥 뚫리게 되는데 또 이걸 보여드려야겠네요. 이 두개골이 한 부분으로 덩어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각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 앞부분에서 조절이 잘 안 되게 되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리듬이 안 좋게 되면 그 코가 더 많이 막히게 되고 또 거꾸로 코가 막히게 되면 코 안쪽 부분이나 이 앞쪽 부분에 리듬이 굉장히 안 좋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극을 많이 해주거나 전문적으로 이 부분을 조금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시술이나 약재나 본인이 이제 어떻게 만지거나 하는 혈자리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구조들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가 조금 더 빨리 뚫릴 수 있고요. 미간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앞부분을 좀 앞쪽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동맥, 인맥 라인 여기까지 동맥이니까. 여기 아기들은 여기 누르면 안 되잖아요. 거기 아기들은 큰일 나잖아요. 숨구멍이 다치기 전까지는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물구나 그
이 부분을 자극하기 위해서 물구나무를 서시는 방법도 있어요. 물론 팔을 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머리를 땅에 대고. 예, 그래서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원산 폭격도 도움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군대에서 하는 네네. 그러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축농증 다 나아가지고 뭐 이제 도움이 되는 것이 낫는 건 아니고 예. 스트레스를 더 받기 때문에 낫지 않을 수도 네. 있고요. 그 다음에 반신욕을 많이 권해드리는데 반신욕을 하실 때 조금 더 응용을 할 수 있다면 그 티트리 오일 같은 경우에는 네, 염증을 많이 네. 줄이고요. 아로마 예, 말씀이시죠? 아로마 중에서 예. 유칼립투스나 페퍼민트 뭐 이런 약재들은 코를 뚫어주는데 더 역할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약재들을 아로마를 피워서 맡거나 반신욕을 할 때 좀 떨어뜨리거나 해서 하면은 훨씬 더 코에도 좋습니다. 그렇군요. 감기 예방이 필수죠. 네. 중요하고. 축농증에서의 가장 큰 요강은 첫 번째는 네. 감기를 무조건 빨리 낫게 하고 예방을 하시라는 거. 네. 두 번째는 내 기운을 좋게 하라는 거. 그 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염증을 없애라는 거. 그렇게만 되면 축농증도 충분히 낫고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가 답답해서 힘드신 분들 오늘 이 박용환 원장님의 축농증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렇게 치료하면 나을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이 네. 네. 오늘 하루 좀 개운하게 만들어드리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축농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 역시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